네, 여러분 3단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제목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예요.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는 원자의 세계를 다루었었고, 그때 우리가 원자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3단원에서는 이러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3단원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학 결합이 가지는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전기적 성질이라는 결론은 되게 쉬운데, 우리가 두 가지 실험을 가지고서 결론에 도달해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영상으로 찾아보았던 그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추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의 전기 분해예요. 자, 물의 전기 분해 실험 영상 여러분들이 봤는데 거기에서 그냥 물만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한 건 아니고요. 물에 소량의 이것을 타주는 것을 봤어요. 자, 아마 영상마다 뭘 타주는지 구체적인 물질은 아마 조금씩 달랐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황산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황산나트륨의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나트륨부터 써줘야 되죠. Na, 황산이니까 SO4인데 이때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고 SO4는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체적인 중성이 되려면 나트륨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Na2SO4가 황산 나트륨인데요. 이게 왜 넣어주었냐면 원래 물이라는 건 물 분자일 때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주어서 물을 분해시켜 주려면 물에 전기가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넣어준 것이고요. 이 황산 나트륨처럼 물에 전류가 흐르도록 잘 도와주는 물질, 이것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자,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꼭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해질이 전류가 흐르는 걸 도와주는가? 자, 이 황산나트륨이라는 건 필기할게요, 여러분. 황산나트륨은 물에 녹여주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트륨 양이온과 개수까지 맞춰주면 나트륨 양이온 두 개와 황산 이온 하나로 이온화가 돼요. 자, 뭐라고요? 이온화가 된다. 이온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Na 플러스 SO4 E-와 같은 이온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온이 왜 중요할까? 이온은요, 전자처럼 바로 전하를 띤 입자예요. 전하를 띤 입자다. 따라서 이 전하를 띤 입자가 물에 녹아있는 덕분에 이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일종의 전기를 운반해준다. 즉 전류를 전체적으로 물속에서 흐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물에 먼저 소량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에 이 황산나트륨은 실제로 물이 분해되는데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화학 반응식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거. 자, 이때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이 분해가 되면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 물이 산소 기체 O2와 수소 기체 H2로 분해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했죠? 어떻게 생성되었죠? 맞아요. 침핀이나 이런 전극에서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기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 방법도 다르다는 것도 영상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즉, 각 전극에서 이렇게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각각 나뉘어져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물의 전기분해다라고 한다는 거죠.
네, 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봤을 실험 영상 속에서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거 관찰을 했을 거예요. 빨대에도 당연히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지금 빨대를 거꾸로 엎어놓은 상태고 우리 실험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침핀을 이용해서 양쪽 건전지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침핀을 빨대 속에 꽂아 놓은 상태. 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 침핀 주변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형성되고 형성된 기포는 위로 올라간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공간이 결국 발생한 기체가 모인 거다라고 보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험 장치를 보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모식화해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비커에 물만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황산나트륨과 같은 무엇을 녹여준다? 맞아요. 전해질을 녹여준다라는 거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전해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쪽은 플러스, 이게 지금 전원장치죠. 전원장치에 딱 이렇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요. 전자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쭉 이동하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 거죠. 반대로요. 플러스 전극으로는 이쪽에서 얘가 플러스 전극이고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플러스 전극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자가 흐를 수 있게끔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전원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 이 마이너스 전극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극에서도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성되는 부피의 양도 다릅니다. 부피비가 이론상 2대 1이거든요. 2대 1로 기체가 생성되는데 각각의 기체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마이너스 극 쪽에서 발생한 2배 많이 발생하는 이 기체가 바로 수소기체고요. 수소기체, 가연성이 있어서 불씨를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피비가 더 적게 2대 1에서 1을 차지하는 부피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 기체였다. 꺼져가는 성냥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식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각각 어떻게 각 전극에서 반응이 진행되었는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잃고 산소가 발생하는 전극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플러스 전극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여러분 학습지에 표시해 볼게요. 플러스 전극. 전원장치에 플러스하고 쭉 연결되어서 이 끝에 이 금속 얘가 플러스 전극이야. 알았지? 이곳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극에서 쭉 연결된 이 금속 우리가 실제 실험할 때는 침핀에 해당하는 거죠. 침핀에 해당하는 이게 마이너스 전극이 된다는 거죠. 각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진행되는지 왜 뽀글뽀글 기포가 형성되었는지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잃어요. 자, 그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요. 물이요. 전자를 잃고 산소가 발생하는 수소 이온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잃었으니까 생성물의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플러스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전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극에서는요, 물이요, 분해되는 건 똑같은데 전자를 이번에는 얻습니다. 물이요, 전자를 얻어요. 아까 플러스 전극에서 잃은 전자를 마이너스 전극에서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자를 받아서 자 수소기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전극에서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전극에서는 물 분해를 통해서 산소기체,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물에다가 황산나트륨을 넣었는데 거기에 BTB까지 만약에 섞었다면, BTB가 뭐죠? 지시약이죠. 지시약을 섞었으면 각 전극의 색깔이, 각 전극 주변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극에서는 수소가 있으니까 BTB에서는 산성을 나타내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극 주변은 파란색을 띠고요. 각 전극 사이는 초록색을 띠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변화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러한 색깔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영상으로 봤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실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우리는 플러스 전극에서만 반응 진행시켜 이렇게 못해요. 마이너스 전극만 반응시켜 이렇게 못해요. 항상 둘이 동시에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 합친 전체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이죠. 플러스 전극의 반응물, 마이너스 전극의 반응물 다 합쳐서 반응물로 적어줄게요. 자, 그 말은 H2O는 2 더하기 4에서 6개 분자가 되겠고 이때 전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요. 플러스 전극의 생성물, 마이너스 전극의 생성물 다 생성물이죠. 다 적어줄게요. 그럼 O2, H 플러스, 4, E 마이너스 계속해서 수소기체도 만들어지고 수산화 이온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성물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긴 걸 썼는데 이거 외우자고 선생님이 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다룰 때 반응 전, 후 변화 없는 건 지워줄 수 있어요. 마치 수학에서 약분하는 것처럼 지워줘 볼게요. 그러면은 반응 전후에 일단 전자요. 4개의 전자, 4개의 전자 어때요? 이거 지울 수 있다. 자, 여러분 전자는요. 이 화학 반응을, 이 전기 분해를 가능하게 해요. 전자의 관여로 반응이 진행되었으니까요. 너무 중요하다, 그치? 그런데 이 전자가 실제로 반응물이거나 생성물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죠? 여기서는 지워지지만 우리가 이 전기 분해가 진행될 때 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고요. 또 겹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요. 이 수소 이온과 이 수산화 이온 붙으면요. 뭐가 된다? 물 분자가 돼요. 물 분자 몇 개가 될까? 4개의 물 분자가 되죠. 따라서 6개 물 분자가 4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 남는 건 2개의 물 분자가 반응물 쪽에 남겠다.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물 분자가 분해되어서 산소 분자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수소 있죠. 수소 분자 2개로 분해가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리한 이 전체 반응식, 이게 뭐의 전체 반응식이다? 물의 전기분해 전체 반응식이다.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부피 B는 개수 B와 같죠. 우리 1단원에서 했었는데 부피 B는 개수 B와 같아서요. 지금
산소, 수소 기체가 1대 2의 부피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도 산소 1일 때 수소는 2배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 전체 반응식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사실 각 기체가 어느 전극에서 생성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산소의 동그라미 안에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서 같이 외울게요. 뭐다? 산소 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다. 수소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우리가 심어둘게요. 수소 기체는 어느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다?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다. 이것을 같이 심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심어서 이 전체 반응식을 꼭 암기하면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가 물 분해에 대해서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고자 실험을 해봤어요. 정리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물은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은 1학년 때도 했었는데 좀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었단 말이야. 뭐로? 전기 분해로. 즉 전자가 관여하면서 결합이 끊겼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거고요. 화학결합은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이번 단원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체 화학반응식 정리할 때 전자가 지워지는데 전자 없이는 이 전기분해 안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네, 전자가 관여한다. 그 결합이라는 건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전기분해인데요. 또 전기분해인데 이번에는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예요. 두 개 중에서 물의 전기분해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걸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는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화학식부터 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다, 그쵸? 맞아요. NaCl이 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때 전기전도성을 얘기할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전기전도성은요, 항상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전자라든지 양이온이라든지 음이온이라든지 하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 이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입자는 있지만 그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격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죠. 따라서 이때는 전기전도성 없는데요. 이 고체 상태인 염화나트륨을 높은 온도에서 녹였어. 이걸 용융시킨다라고 표현하고요. 용융액이 되는 건데 액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액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수용액 상태일 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에 녹였을 때. 그래서 이때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를 그림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염화나트륨은 그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용융 상태일 때 고온에서 녹였단 말이야.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나트륨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가고 염화이온은 양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각 전극에서는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염소기체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져요. 각 전극에서 이렇게 반응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반응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 나트륨과 염소로 분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분해가 될 때 뭐가 관여했다? 전자가 관여했다. 그냥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공급해 주었잖아요. 전자가 관여했기 때문에 분해가 되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두 개가 붙어 있었던 이 NaCl이라는 결합, Na와 Cl이 붙어 있었던 그 결합은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에서 물의 전기분해 다루었고요. 두 번째로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다루었어요. 둘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요. 그 결합은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학습지 뒷페이지 넘겨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화학 결합의 원리. 첫 번째, 18쪽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누구와 같이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18쪽 원소와 같이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18쪽 원소가 어떻게 전자 배치하고 있죠? 맞아요. 8개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는 게 18쪽 원소죠. 그래서 18쪽 원소가 아닌데 18쪽 원소와 같이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숫자 8을 의미하는 게 옥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사실 여러분들한테 마냥 생소하지는 않은 규칙이죠. 자, 이 화학 결합이 그래서 이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화되려고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쪽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전자를 어떻게 함으로써 전자를 잃고 얻거나 공유함으로써 라고 쓰여 있는데요. 전자를 잃고 얻고는 이온 결합이고요. 그다음에 공유함으로써는 무슨 결합일까? 맞아요.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공유 결합에 대해서 다루고 결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앞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전기분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